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재벌재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브라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수 순위에서 브라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 배경에는 정치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의 결과로 브라질에는 경제적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는 2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8,000명에 달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브라질에서의 확진자 수가 실제로는 10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5월 19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집계 시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79명을 기록했습니다. 73초마다 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루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브라질까지 총 5개국이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브라질에서의 확산세가 여전히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브라질의 확진자 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당히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에서의 피해가 특히 심한데 병원 병상의 90%가 찬 상황이며 사망자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위기는 정치권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해야 할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극우 성향의 스트롱맨으로 유명한데 그의 성향은 브라질이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정부와 시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며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먹고 있다고 자랑하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처방을 두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브라질 보건장관들은 갈등을 빚어왔죠.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기를 든 만데타 전 브라질 보건장관은 지난 4월 17일 사임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타이시 보건장관 역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타이시 장관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수직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처방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타이시 보건장관 역시 지난 5월 15일 사임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헤드쿼터인 보건장관이 2번이나 교체된 것이죠.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직 강요 6명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올렸으며 브라질 11개 노조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모루 브라질 전 법무부 장관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문제 삼으며 사임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아들의 측근비리 혐의를 수사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방경찰청장 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사인 위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죠. 브라질에서는 2016년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습니다. 브라질 하원에 접수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안이 3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될수록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 브라질 증시는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급격한 금리 인하로 브라질 해일화는 연초 대비 환율이 45%가량 올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일화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되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저유가 흐름도 브라질 경제에는 부담입니다. 브라질은 원유 생산국으로 석유 의존도가 사우디나 이란만큼 높지는 않지만 GDP 1%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 브라질은 경제적 타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은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경기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76%로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재정 적자 부담으로 브라질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경제적 위기가 외환 위기로까지 번질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경제 위기는 맞지만 외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외환 보유고 대비 낮은 단기 채무 비율과 브라질의 경상적자를 상쇄하는 FDI 규모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도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만성 경상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벌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놀러오셔서 더 많은 소식 만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